네, 안녕하십니까. 3주차 2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에 관련된 질환, 그래서 상부 이장관 질환을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페이지는 교재 페이지는 307페이지 보면 위 질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 준비되셨죠? 유인물도 준비하시고 교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관련된 질환을 오늘은 모두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으로는 크게 위염, 가스트라이티스,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 십이지장궤양이라고 해서 펩틱 얼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펩틱 얼서가 있고, 그 다음에 헤멀러지가 있고, 위출혈, 그 다음에 위천공의 퍼포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암, 캔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질환을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 해부 생리할 때, 자,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위가 있으면 요 위를 구성하고 있는 층이 4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안쪽이 점막층이 있다 그랬고, 여기를 더 싸고 있는 것이 점막 밑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의 근육층 위의 근육은 이제 3개로 구성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를 보호하고 있는 장막층, 이래서 4가지 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는 여기서부터 점막층부터 헐기 시작을 해서 점막 밑층이 헐어지고 근육층이 헐어지고 장막층까지 헐어지게 되면서 이런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염은 점막층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펩틱 얼서 같은 경우는 점막 밑층까지 요게 이제 그 침범을 당해서 점막 밑층까지의 침식이 일어난 겁니다. 근육층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출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막 밑층, 근육층까지 파괴가 돼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고, 천공은 어디까지? 장막층까지 파괴가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위염이라는 것이 지속이 되면서 점막층, 점막 밑층, 근육층, 장막층까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4개의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염, 가스트라이티스나 펩틱 얼서나 위출혈이나 퍼포레이션, 천공이나 요 4가지는 원인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요 4가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염에 관련된 위염은 위 점막층, 아까 위에 가장 안쪽에 있는 점막층의 파괴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에로전이 발생을 해서 위축성 위염이나 비유된 위염, 그 다음에 미란성 에로전이 생기는 위염,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3가지의 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자, 첫 번째는 무분별한 식이입니다. 짜고 맵고 또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인을 잘 알아놔야지 뒤에 가서 간호랑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인이 무분별한 식이면 간호에서 무분별한 식이를 하지 않도록, 짜고 맵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원인이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산을 자꾸 자극을 해요. 산을 많이 분비되게 하면, 산이 많이 분비되게 하면, 산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산이든 알칼리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피부를 헐게 만든다고. 그래서 산이 자극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알코올은 안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담배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탄산염물 분비를 억제를 해요. 중탄산염 분비를 억제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이 십이지장 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중탄산하고 만나서 중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중탄산염 분비가 억제돼 버리면 이제 산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십이지장 쪽에 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담배도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염산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물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아스피린, 엔세이드 계통 있죠. 엔세이드의 우리가 통증, 진통제 있잖아요. 그거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요거는 배우겠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를 하니까 요 위가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엔세이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프로스타글란딘 합성도 억제를 할 뿐만 아니라 얘는 점막세포 회복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똑같이 엔세이드 계통이나 엔세이드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그죠? 스테로이드 요 제제는 위 보호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나를 하면서 둘 다 위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약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 얘가 이제 중요하죠.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은 요소 분해 효소 생산으로 인해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요. 근데 이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가지고 균, 여기 이게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다. 그러면은 요 헬리코박터 균을 이렇게 딱 싸가지고 얘가 산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그죠? 균이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하지만 위 점막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위 점막은 헐게 만들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무분별한 식이, 짜고 맵고 하는 식이, 그 다음에 알코올, 담배, 스트레스, 엔세이드,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 헬리코박터 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원인이 뭐를 일으킨다고요? 위염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위염이 지속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위 십이지장 궤양이 되고 그게 지속이 되면 위 출혈이 되고 그게 지속이 되면 위 천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원인은 요 네 가지 질환의 모두의 원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병태 생리를 볼게요. 위는 워낙에 정상적으로는 히스타민 2나 가스트린, 아세티콜린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염산 분비를 촉진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배웠었죠. 가스트린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 다음에 양성자 펌프도 수소 이온을 위로 보내요. 우리가 위식도 역류 질환에 프로톤 펌프 배웠죠. 수소 이온을 위로 보내요. 하지만 그래서 위 안에 산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위 점막층은 강산과 점액이 나와가지고 강산과 펩신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도 나와서 위 점막을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액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와서 위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이 많이 위에서는 나오기는 하지만 염산이 분비가 되고 수소이온을 많이 위 내로 들여보내줘서 산이 많이 분비가 되기는 하지만 이 점액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와서 위 점막을 보호를 해줘요. 근데 점막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거나 이래서 점막이 손실이 되면 히스타민 2 분비가 되면서 염산 분비를 더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산이 더 많아지게 버리면서 위를 더 자극하게 되고
또 위 점막 장벽이 파괴가 되면 이 염산하고 펩신이 워낙에는 어디로 여기가 위가 있으면 위 요 공간 안으로 그 염산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로 점막층으로 분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막을 산포가 되면서 점막이 더 손실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궤양, 출혈, 청혼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증상은 위염일 때는 이제 식욕부진, 오신구토, 그다음에 복부팽만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벽세포에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염산뿐만 아니라 내인성 인자 배우셨죠? 예, 내인성 인자가 나타나는데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돼서 얘가 췌장에서 비타민 B12, 그죠? 코바라민을 흡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바라민이 하는 역할이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위가 점막이 파괴가 됐어요. 위 점막이 파괴가 되면 췌장에서 코바라민을 흡수를 해요? 못해요? 그리고 못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빈혈이 나타나요. 그래서 식욕부진, 오신구토, 복부팽만감뿐만 아니라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진단검사로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우선은 이 환자가 음주, 흡연,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무분별한 식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복용약으로 우리가 뭐 보라 그랬어요. 그죠? 엔세이드 계통이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그죠? 엔세이드랑 스테로이드 우리 앞에서 했었죠? 예, 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검사에서 배운 요소 호흡 검사를 해서 우리가 13C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요소를 넣어서 얘가 호흡으로 나오는지 CO2 13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 그랬죠? 청색으로 변하는 거. 예, 그다음에 내시경 검사하고 그다음에 빈혈이 있으니까 CBC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혈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자멸 검사, 대변 자멸 검사하고 그다음에 종양. 이게 이제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염증의 단계가 그죠? 예, 삼출기 계속 그 염증이 반복이 되면 이제 그 부종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해질이나 아니면은 수분이 막 몰리게 되면서 그래서 삼출기가 생기고 예, 유가기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기 그죠? 이제 상처가 생기는 만들어지는 회복기가 되는데 이 유가기가 새로운 점막층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은 반복이 되면 이 유가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유가기가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상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염증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 이제 암으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양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간호로 가겠습니다. 치료. 자,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거 먹어보세요. 약물요법 하겠죠. 약물요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배웠어요. 제산제 배웠죠? 자, 뭐뭐 있었어요? 그죠?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제제가 있었죠? 다 했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 있었죠? H2 차단제. H2 수용체 차단제, 잔탁이랑 뭐 라니티닌, 그죠? 시메티딘 다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PPIS, 프로톤 펌프 억제제 우리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오메프라졸. 네,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기억 안 나면 요런 약들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잖아요. 또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니까 균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목사실린의 항생제를 우리가 이게 잘 죽지가 않아요. 헬리코박터 균이. 그래서 아목사실린을 막 4캡슐, 6캡슐 이 정도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너지아나 다이아리아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아목사실렌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바라민 투여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점막이 헐어요. 근데 이제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약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 점막 재생제, 그래서 뮤코사 점막 보호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점막 보호제. 그래서 점막 힐링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약이 사이토텍입니다. 사이토텍. 그래서 엔세이드 약이나 그 다음에 아까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는 사람들은 위 점막을 헐은다 그랬잖아요. 보호가 안 돼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이토텍을 같이 줘서 점막 보호제를 같이 주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복통이랑 다이아리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막 보호제까지 사이토텍까지 해서 총 6개의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산제, 수용체 차단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그 다음에 PPIS제, 그 다음에 항생제, 아목사실렌, 헬리코박터균 죽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빈혈이 있으니까 코바라민, 그 다음에 점막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사이토텍, 점막 보호제가 투여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점막 보호제는 엔세이드 약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 약을 먹는 사람들은 위 점막 보호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 요 사이토텍도 같이 복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간호 갈게요. 자, 위염은 특별한 일 없으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요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도록 금연 금주하고, 또 여기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도 잘 대처해서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랑 엔세이드 계통, 그 다음에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투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모를 약을 같이 꼭 먹어야 되는 경우는 사이토텍, 그죠? 위점막 보호제랑 같이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위염은 다 했고, 자, 이제는 뭐 할까요? 그죠? 위궤양 가야 되겠죠? 위궤양. 자, 위궤양 가겠습니다. 자, 위궤양은 급성일 때는 표피층, 점막 밑층, 이쪽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되는 거고요. 만성일 때는 진피랑 근육층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궤양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펩틱 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궤양이 생긴 거예요. 고름까지 생겼네요. 그쵸? 네. 자, 원인은 아까 누구랑 같다고? 위염이랑 같다고. 그래서 무분별한 식이, 알코올, 담배,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엔세이드랑 스테로이드 제제,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해가 되셨죠? 병리도 똑같습니다. 자, 증상 갈게요.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궤양은, 얼서는, 펩틱 얼서는 위궤양이랑 십이지장 궤양이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트릭 얼서랑 펩틱 얼서랑, 요 위궤양, 여기 펩틱 얼서라는데 요거는 십이지장 궤양이고요. 위궤양은 뭐야? 가스트릭 얼서. 가스트릭 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트릭 얼서랑 펩틱 얼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가스트릭 얼서는 중년기 여성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위 운동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게 위궤양입니다. 근데 반면에 십이지장궤양은 펩틱 얼서는 청년한테 많아요. 요거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긴 하지만 남성한테 많이 발생하고, 얘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입사 처음 하고 나서, 그죠? 남자들이 회사나 이런 데 입사 처음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와요, 병원에. 그래서 십이지장궤양. 그래서 위궤양은 중년 여성한테 많고, 십이지장궤양은 젊은 층의 남성한테 많아요. 원인은 둘 다 헬리코박터균은 둘 다지만 위궤양은 위 기능이 떨어져서, 십이지장궤양은 스트레스 때문에.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위궤양은 위산이 적고 음식 섭취 시 통증이, 음식을 섭취할 때 통증이 발생을 해요.
근데 12지장계양은 공복 시에 통증이 발생을 해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는 위산이 적어서 식사할 때 통증이 발생을 하고 12지장계양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 공복 시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통증은 중앙 좌측 상복부에 발생을 하고 위궤양은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 요 부분이니까 위측 상복부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12지장계양은 요쪽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이니까 어디에 배꼽 부분 검상돌기랑 배꼽 부분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궤양은 위로 토해요. 위로. 위궤양이 있을 때는 위쪽으로 토하는데 12지장계양이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헤마테메시스가 되고 위궤양은 12지장계양은 멜레나가 되고 흑색변으로서의 멜레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위궤양, 요거는 12지장계양, 얘는 토열이 되는 거고 얘는 흑색변이 되는 거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위궤양 12지장계양의 검사 갈게요. 궤양은 헬리코박터 균이 원인이니까 요소 호흡 검사 해야 되겠죠? 내시경 검사하고 CBC 빈혈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생겨요. 그러니까 CBC 검사하고 간 효소 검사, 잠열 검사 해야 되겠죠? 요거는 12지장계양일 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약물 갈게요. 약물은 제산제, H2 수용체 차단제, PPIS제, 핵석고, 헬리코박터 균 치료 항생제 아까 앞에서 했었죠. 아목사실린, 그 다음에 코바라민 빈혈 때문에 치료해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위 점막 보호해 줘야 되니까 사이토텍 투여한다고 했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위 운동이 너무 많아져서 위산이 12지장계양 같은 경우죠. 12지장계양일 때는 위산 분비가 너무 너무 많다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 운동을 감소하고 위산 분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실시를 합니다.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부교감 신경 차단제. 이해가 되시죠? 부교감 신경은 소화를 촉진해요? 억제해요? 그죠? 소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간호 갈게요. 자, 적절한 휴식, 금연, 금주 해야 되고 카페인 들어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자극적인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은이나 커피, 차 이런 것도 자극되니까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엔세이드랑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 중단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 먹어야 되는 경우는 사이토텍 넣어서 같이 먹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랑 같아요? 위염이랑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위출혈 갈 거예요. 헤멀러지 갈게요. 자, 헤멀러지는 진피층 파괴로 진피층 그래서 점막 밑층까지 파괴가 되면서 점막 밑층에 뭐가 많아요? 혈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파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위출혈, 헤멀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쪽에 출혈이 되는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도성 출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간에 가서 배울 겁니다. 간에 그 간문맥이 있는데 그게 식도정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식도정맥류가 파열이 돼서 식도성 출혈이 생기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이거입니다. 위장관 복부 출혈. 자, 위 12지장계양에 출혈이 생겨서 아까 위궤양에서 출혈이 생기면 뭐가 된다고요? 헤마테메시스가 생기고 토열. 그 다음에 12지장계양에 출혈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멜레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맥 출혈이 있는데 동맥 출혈은 정맥이 출혈이 되면 출혈량이 적은데 동맥 출혈이 생기면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1500cc 정도의
대량 상실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사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부 장관 출혈이 있는데 이거는 헤마토케지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하부 장관 출혈일 때 생기는 그죠? 크론병이나 대장염일 때 많이 또 생기고 아니면 이제 헤마토케지아는 우리가 치질일 때 많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이제 출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위출혈은 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위궤양의 출혈, 십이지장궤양의 출혈, 그래서 헤마테메시스나 아니면 멜레나가 발생을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시해야 되는 검사, 출혈이니까 증상으로는 증상 볼게요. 자, 출혈이 많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빈맥, 그죠? 빈호흡, 그 다음에 혈압은 어떻게 돼요? BP는 그죠? 떨어져 저혈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얕은 호흡에 호흡수가 증가를 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혈량 쇼크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커피색, 구토, 아까 뭐 헤마테메시스, 그 다음에 흑색변, 멜레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증상은 다 됐죠? 자, 그러면 검사는 4시간 검사 해야 되겠죠? 출혈이 있으니까 전혈구 검사, 전해질 검사, 혈당 검사, 응고 검사, 그 다음에 구토, 대변 검사까지 다 해야 되겠죠? 혈변 보니까. 자, 약물요법 들어가겠습니다. 치료의 약물요법으로는 우선 치료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출혈이 있으니까, 그죠? 출혈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요법으로는 에피네피린이나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합니다. 요 둘 다 혈관 수축을 해서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소프레신도 정맥 출혈일 때 수축을 해서 막아주는, 그래서 에피네피린이나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신경에 관련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여가 돼야 됩니다. 이제 기타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제산제, H2 수용제 차단제, PPIS, 점막보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혈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에피네피린,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자, 간호가겠습니다. 출혈 부위를 사정을 하고 쇼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금식하고, 그죠? 비관 흡입에서 L튜브를 박아서 안에 있는 출혈 있죠? 그거를 다 빼내야 돼요. 출혈 덩어리, 응고 덩어리를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비관 세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활력증후 체크하고, 아까 빈호흡, 빈맥, 저혈압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출혈이 심하면은 저혈량 샥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16, 18게이지 확보해서 수액 보충해줘야 되고요. 아까 방금 말했던 내빈관 삽입해서 위세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온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한 번 넣을 때 50에서 100cc를 주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흡인을 하거나 중력을 해서 배출을 시켜서 위 안에 있는 출혈 덩어리를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서 제거를 하는 것이 곧 또 뭐 하는 거예요? 지혈을 시키는 역할로 되겠죠? 그래서 에피네피린, 아까 바소프레신도 넣기는 하지만 이렇게 위 세척을 하면서 지혈도 하면서 위에 있는 출혈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는 위 세척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간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샥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저혈량 샥을 예방을 해야 되고 바이탈 측정해서 빈맥, 빈호흡, 저혈압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이탈 측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족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빨리 IV로 뭐 해야 돼요? 수액 보충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액 보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위천공 갈게요. 자, 위천공은 장막층까지가 다 파괴가 돼서 이제 퍼퍼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 12지장 내용물이 복강내로 유출되는 것을 우리가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강
여가 있고 여가 복강이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복강이 있어요. 그러면 위 내용물이 요 복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강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복강 염증 생기는 부위는 요거는 항상 물이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 쪽으로 혈액량이 막 들어오게 돼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혈류량이 또 부족하겠죠? 예, 그래서 시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고 복강에 염증이 생기면 얘가 수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기잖아요. 감염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면서 결국은 저혈압이 생기고 저혈량 샥에 빠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염증이 되면서 폐혈증이 생기고. 그죠? 예,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복부 통증이 생깁니다. 무릎 구부리고 무릎을 가슴에 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우 같은 자세를 하면서 얕은 호흡에 호흡수 증가하면서 혈압 낮아지고 장음 소실되고 구토하고 저혈량 샥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엄청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에 새우 모양의 자세를 하고 있고 예, 빈호흡, 그 다음에 빈호흡, 빈맥, 그 다음에 저혈압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저혈량 샥, 아까 말했죠? 복강 안으로 수분들이 다 빠지게 되면서 혈관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서 저혈량 샥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복강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퍼포레이션, 천공이 발생할 땐 제일 중요한 건 뭐 해야 돼? 빨리 수술실 가서 수술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금식하고 비관 넣어서 위에 압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죠? 장의 압력이랑.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되고 IV 달아서 수액 보충 빨리 해줘야 됩니다. 저혈량 샥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천공부위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빠져나온 위 내용물을 다 제거하고 생리식염수랑 항생제를 복강에 뿌려가지고 염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천공부위를 봉합하는 천공부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거 뭐에 빠지지 않도록 저혈량 그죠? 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이랑 천공은 저혈량 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은 뭐를 했냐면 위 질환에 관련된 위염, 위궤양, 위출혈, 천공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요 4가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30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물 있었죠. 위식도 역류질환 하면서 나왔던 약물. 그래서 위점막 보호제까지 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까지 해서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 그 엔세이드랑 아까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위점막을 보호를 못 해준다 그랬죠.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해서 이거를 못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봐서 그 책의 교재에 311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하고 계시고 313페이지 보시면 표 11-3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스트릭 얼서랑 펩틱 얼서가 비교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해주시고요. 315페이지 보시면 항생제, 아목사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그 다음에 비아신 이런 것들이 항생제로 다 나와 있고 AT2 수용제 기량제, 그 다음에 사이토텍,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차단제, PPIS제, 제산제 그래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간호까지.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약물을 제가 설명했던 걸 약물까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